오늘은 손 씻기로 감기가 예방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씻기를 주장하다가 미친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고 그러는 19세기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제 산부인과 그거를 이제 관할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병동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의대생들이 쓰는 병동이 있고, 하나는 이제 조산원들이 쓰는 이제 병동이 있었어요. 근데 의대생이 쓰는 그 병동이 더 이제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임신해서 분만하는 경우는 100명 중에 10명이 죽는 반면에 조산원에 가서 하면은 100명 중에 3명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하는 곳에 임산부들이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고 막 안 가려고 할 정도로 그게 사망률이 높았답니다. 근데 이제 제멜 바이스, 에델 바이스하고 비슷해요. 제멜 바이스라고 그러는 의사가 이렇게 보니까 의대생들이 이제 실습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고 그랬는데 죽은 시체를 갖다가 해부하면서 이제 막 잘라보고 이제 그랬대요. 근데 거기 막 냄새가 나고 이거 굉장히 지저분했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연습 같은 걸 하다가 아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출산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멜 바이스라고 그러는 의사가 어쩌면은 이 손에 묻어 있는 나쁜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균이란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만히 관찰하다 보니까 의대생들이 휴가를 갈 때 보니까 그때는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석회 용액을 갖다가 이제 대야에다 담아놓고 그리고 손을 씻고 나서 분만실에 가라. 그랬더니 100명 중에 10명이 사망했던 것이 이제 100명 중에 2명으로 이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동료 의사들한테 모든 사람들은 꼭 손을 씻고 분만실에 가서 아기를 받아라. 그래서 손 씻기를 얘기했더니 동료 의사들이 돌았어? 하고 따르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습니다. 근데, 감기 계절만 왔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손을 씻어라, 그리고 물로만 씻지 말고 비누로 씻어라. 그것도 부족해서 또 항세정제를 가지고 20초 이상 하루에 5번씩 씻어야 된다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제 의견으로는 부화뇌동이다. 남들이 따라하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이 손 안에 평균적으로 병균이 한 150종류가 있대요. 그리고
이 150종류의 숫자 중에서 6만 마리가 요 한 손 안에 있답니다. 근데 이 손 안에는 좋은 세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나쁜 균이 있으면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한 경우는 그냥 바이러스가 여기 붙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도납을 이렇게 해갖고 여기 붙었어. 그러면은 대개 5분 정도면은 이 바이러스는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손을 자주 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손에 이제 지방이 다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손이 이렇게 좀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조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이 피부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갈라지게 될 때, 그때 내가 이제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다 갈라졌어. 근데 이제 그 문고리를 갖다 이렇게 열었어요. 근데 문고리가 재수없게 바이러스가 거기 있었어. 그러면은 그 손바닥에 갈라진 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정을 세우냐면은 바깥에는 더럽고 그 다음에 집안은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집안이 더러울 수도 있잖아요. 만약 집안이 더러웠다가 하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한테 이걸 뭐 완전히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뇨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평생 친구라고 생각하고 동행하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손바닥의 세균도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우리가 뭐 몸에 열이 나고 막 그래갖고 항생제를 썼어요. 그러면 균은 죽었어. 그런데 나쁜 균뿐만이 아니라 좋은 균도 다 죽인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이거를 꼭 죽일 필요가 있나? 혹 내가 그 문자비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내가 바이러스가 이제 여기 묻었어. 그런데 내가 뭐 입으로 갖고 왔어. 입으로 뭐 이렇게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양 자체가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릴 만큼의 많은 양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조금의 양의 바이러스라고 그러면은 백신이 뭐예요? 감기 백신이 뭐예요? 조그만 양의 세균을 우리 몸에다 집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나 내 손에 묻었던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생기는 항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돈 내고 주사를 맞아야만 항체가 생기고 내가 이렇게 만졌다고 해갖고 생긴 항체는 소용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직접적인 것이 되지가 않고 직접적인 것은 제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방법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감기란 표현을 안 쓰고 감모라고 그러는 표현을 써요. 근데 감모라는 것이 풍사, 바람이란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그래서 감모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란 것은 그 육음이라고 그래요. 풍, 한, 서, 습, 조화 이런 것들의 우두머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들어와서 바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지 맨져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손 씻기를 장려를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미친 사람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씻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습니다. 비누도 사용을 안 합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오면은 제가 꼭 법이 그러니까 알코올로 해갖고 이렇게 침 놓을 때는 다 닦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저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혹시 이제 병이 이제 뭐 감기가 걸린다 또는 그럴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백신을 맞는 대신에 형 맞잖아요 지금 마스크를 써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